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 타임즈입니다. 현재 시간 5시 30분. 오늘 드디어 12월 31일입니다 2021년의 마지막 날이 왔고, 마지막 날 기점으로 해서 이제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었습니다만은, 일단은 상방으로 좀 강하게 올려치는 모습입니다. 현재 비트 1분봉 보고 계신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수직으로 바로 말아 올리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1분봉은 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올리는 모습이고, 각도 자체가 이런 식으로 가면은 다시 떨어질 확률이 있지만, 여기서 사선으로 이렇게 주게 되면은 2차 상승이 터질 수 있는 각도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4시간봉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림 자체를 바꿔놓는 강력한 양봉이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력한 양봉이 한번 뜨게 되면은 쉽게 죽지 않거든요. 반등이 나오려면은 그냥 90도로 이렇게 올라버려야 된다. 그래야 이제 개미들 올라타지도 못하고 개미들 올라탈 새도 없이 강하게 계속 말아 올려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그 무빙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는 상당히 좀 우리가 포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일단 요 내용을 멤버십 방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좀 패턴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왔을 때 바닥을 쭉 횡보하다가 이전 저점을 한 번씩 깨는 이런 꼬리 휩소가 나오고, 여기도 꼬리 휩소, 이전 저점을 깨버리는 꼬리 휩소가 나오고, 여기서는 말할 것도 없이 강력한 하방이 나오고 꼬리가 나왔죠. 꼬리 휩소가 요런 식으로 저점에서 확인이 된 이후에 상당히 오랜 구간을 이제 바닥에서 횡보를 하게 되면서 삼각 수렴 자체를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여기도 지지부진하면서 일봉의 크기가 줄어들면서 삼각 수렴을 만들고, 여기도 이 구간이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하면서 삼각 수렴을 만드는 구간이고, 결과적으로 이런 삼각 수렴을 돌파했을 때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지루하시더라도 조금 참고 기다리면은 강력한 상승장이 나오고, 어차피 상승장에선 여러분 일주일만 해도 시드 2배 불리는 게 상승장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나가야 이런 상승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패턴 자체 삼각 트라이앵글을 뚫었을 때 뚫어줘야 됩니다. 뚫어줘야 되고, 그 기점 자체가 이 52K 라인의 천장 부분을 진짜로 뚫어줬을 때가 강력한 상승 시그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구간도 이 바닥권에서 여기 천장 맞고 떨어지고 천장 맞고 떨어지고 이 삼각 수렴을 채워주기까지에는 약 한 일주일 정도의 기간은 좀 더 필요할 걸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차피 이 수렴 부분을 좀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 근데 이 수렴 부분에서 꺾어지게 되면은 그런 그림은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나온 적이 없는데 나올 수 있을까요 이번 구간에서? 패턴상 여기서 흐르지도 않았고 여기서 흐르지도 않았어요. 그럼 여기서도 흐르지 않겠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방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를 뚫어내는 신호가 일단은 나와야 됩니다. 여기처럼 뚫어줘야 돼. 지금 상승 잘 터지고 있지만 여기서도 맞고 떨어지지 말고 제발 좀 그냥 가줬으면 좋겠다. 이제 31일이고 내일이면 여러분들 새해가 밝죠. 22년이 밝습니다. 정말로 영상 봐주시는 분들 새해 2022년 검은 호랑이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돈 많이 벌어 가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지금 똑같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래 꼬리 달고 삼각 수렴 만들어주고 돌파 나오고, 아래 꼬리 만들고 삼각 수렴 만들고 돌파 나온다. 그래서 이번 돌파는 엄청나게 크게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왜 크게 갈 수가 있냐면, 매집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갈리는데, 보시면은 이제 누가 매수를 긁고 있냐, 그 매수세의 추인데, 전체 매수세가 여기 보면 12월 초반부부터 매수세가 계속 떨어지다가 최근에 바닥권에서 이 비트가 그러니까 완전히 이때 내리막을 찍었을 때 그 이후부터 계속되는 매도세는 결국에는 여기 보시면은 바이낸스에서 계속적으로 매도를 쳤고, 하지만 최근에 들어올리는 이 매수세에서 강력하게 들어올리는 매수세는 코인베이스, 미국 제1위 비트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 거의 독보적으로 다른 거래소들 다 매도세고 하방으로 가고, 그에 따라서 가격이 하락으로 빠졌지만은 최근에 이 바닥권에서의 엄청난 매수세는 코인베이스에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중국이 다 물량을 던지고 그 물량을 미국이 받아갔다라고 우리가 지금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은 이 구간에서 올려칠 때에 비트코인의 운전대는 중국이 잡고 있었지만은 이 구간이나 이 구간에서 다 이제 이익 실현을 하고 나갔고, 반대로 이런 바닥권에서는 미국이 다 물량을 받아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번 하락장에서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9,400만 달러를 추가 매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싼 가격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한 게 당연한 거고,
30일 이제 외신에 따르면 이 회사는 1,900개의 비트코인을 평균 49,000달러에 매수를 추가적으로 다 했다라고 신고를 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계속 비트코인을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 현재 4시간 봉을 보고 계신데 이 4시간 봉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들어 올리는 거는 진짜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봤고 올라가려다가 못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방지턱 하나 그리고 슈팅이 나오는 그림이 지금 나와주고 있어요. 방지턱 하나 그리고 슈팅 나오는 그림. 요런 그림은 상당히 저점 부근에서 수직으로 밀어 올리는 그림은 이 거래량 붙었죠.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겠고, 이 중앙선 52와 46이 박스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데 중앙선 위로 올려놓게 되면은 1차적으로 여기서 밀어 올릴 때 확실하게 더 밀어야 됩니다. 더 밀어야 좀 밀리더라도 이 미들라인 선에서 이 49K 그 부근에서 좀 저항을 받고 여기서 이거를 다져주기 움직임이 나오고 2차 상승 나오고 이런 식으로 52를 계속적으로 정복을 하려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아까 일봉상으로 말씀드린 이 트라이앵글 부분을 지속적으로 뚫어주려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이 삼각형 밖에서 이제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안심하고 연초에 강세장이 왔을 때, 황소 장세가 왔을 때 불마켓에서 엄청나게 돈 복사를 할 수 있겠다. 이거는 지금 털려나간 개미들, 하방 보는 개미들, 빅쇼트 시즌 종료 외치는 개미들을 진짜 많이 지쳤을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내렸으니까. 이거를 과연 이 꼭대기에서 잡은 애들이 버틸 수 있는 하락이었을까? 엄청난 청산이 되고 엄청난 하락을 주고 또 많은 유튜버들이 시즌 종료를 외쳐버렸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뭐 예측한 사람이 많아요, 유튜브들도. 근데 이거를 왜 유튜버들이 예측을 많이 하냐면은 올라가면은 또 다들 기분이 좋으니까 뭐라고 안 해요. 그러면은 하방을 예측했던 얘기도 이런 상승장 불장이 나오면 다 묻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방을 얘기하는 유튜버들이 많은 거고, 만약에 진짜로 이렇게 하방이 내려오면 해째 내 말이 맞았지, 내가 하방 간다 해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방 나오면은 무슨 소용이야. 다 끝나는 건데. 진짜 시즌 종료고 비트가 여기서도 안 내려갔고 여기서도 안 내려갔는데 여기서 내려간다? 이거는 조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돼요. 패턴을 깨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지금 코인베이스에서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 올려치는 매수세가 안 나왔다라고 하면은 저도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는 하겠어요. 하지만 지금 명확한 매수 주체가 보이죠. 코인베이스, 파란색의 코인베이스 매수세를 보시면은 엄청납니다. 지금 매수세가. 다른 거래소들은 사실 뭐 이 밑에서 매도를 하던지 말던지 간에 코인베이스는 쓸어 담고 있다. 엄청나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결과적으로 미국이 여기서 계속 쓸어 담으면서 결과적으로 이 하방에서 그려지는 거대한 삼각 수렴의 끝이 다 와가는 게, 이거는 이 저점 라인에서의 거대한 삼각 수렴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거를 뚫어내는 거는 어마무시하게 올려칠 수 있고, 1월 26일에 미국 FOMC 또 파월 의장 연설이 있어요. 1월 26일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후원자 2위가 FTX 사장이에요. 거래소 사장 샘 뱅크만이 조 바이든의 정치 자금 2순위 후원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안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국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냄새를 가장 잘 맡고 이 세상에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미국에 몰려있는 사회고, 이런 미국에서 비트코인의 운전대를 지금 가져가는 상황에서 과연 비트가 떨어질 수 있을까? 저는 엄청난 상승이 터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 또한 이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할 수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 이 FTX 사장도 암호화폐는 잠재력이 뛰어나다, 통일된 규제가 필요하다, 이 샘 뱅크만이. 그래서 지금 규제 기관과의 갈등이 있는데 그걸 빨리 풀어줘야 된다.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한 규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해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고 빨리 현물 ETF 승인해줘라, 이 얘기예요. 이 얘기를 미국 정부에다 하고 있는 거고, 이 FTX 사장의 얘기를 조 바이든은 절대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트와이드 CEO도 다음 이제 암호화폐 강세장은 규제 도입에 의해서 주도가 될 것이다. ETF 승인이 강력한 재료가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지금 미국 정부는 이 최근에 암호화폐 CEO들이 참석했던 청문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신시아 루미스, 굉장히 비트코인 친화적인 미국 상원 의원입니다. 하원도 아니고 상원 의원이 포괄적인 암호화폐 법안을 강력하게 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1월 26일에 있는 미국 FOMC 연설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이냐. 비트코인 너무 좋다 한마디 하면은 그냥 떡상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굉장히 조금 강력한 상승 시그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지금 들어 올리고 있다, 미국이 들어 올리고 있다는 계속해서 이 지표상으로 그냥 투명하게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증시 상황을 좀 빠르게 훑어 보자면은 카카오 게임즈 있죠. 카카오 게임즈에서 증권사 레포트가 나왔는데 이 카카오 게임즈는 내년에 더 성장할 수 있고 목표 주가 12만 원으로 상향한다. 지금 9만 원인데 약 한 30% 이상은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현대차 증권 레포트에 보면은 내년에 좀 글로벌 진출을 하고 P2E 게임이나 NFT 쪽으로도 얘네가 다 이제 나올 거고, 결과적으로 얘네가 만들었던 오딘이라는 게임이 글로벌 히트를 쳤기 때문에 후속작이 나오고 여기서 순차적으로 영역을 넓혀가게 됐을 때 이 보라코인이 이 카카오 게임즈 생태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코인이 오늘 보면 상승률이 세게 터지고 있죠.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봤을 때 여기 이제 800원 쌍바닥 찍고 올려주고 지금 이 구간으로 저점을 높여놓은 구간이죠. 1100원대로 저점을 높여놓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보라코인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바닥 보여주고 올리고 한 번 더 바닥을 지지 삼아서 비트 상승과 맞물려서 한번 크게 좀 시세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자리다. 충분히 매수할 만한 메리트가 있는 자리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바닥권에서 이런 십자도지, 아래꼬리의 십자도지는 상승 전환의 시그널이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예전에 11월 14일에도 보라코인 일요일 아침 10시 35분에도 보라 456원대 추천을 드렸습니다. 456원대. 요때 딱 바닥 받고 유턴할 때 요때 추천드려가지고 엄청난 떡상이 나왔죠. 보라코인. 그리고 지금 충분히 눌린 구간이기 때문에 진입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충분히 더 기대감이 있고 계속적으로 플랫폼 확장이 되고 있고 현재 시가총액 딱 1조인데 충분히 최소 이제 1조 5천억에서 2조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지금 게임 시장에 대한 NFT나 플레이 투 원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보라도 충분히 지금 기대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데 지금 주봉이 굉장히 좋아요.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려치고 내렸다가 올려치고 또 그대로 꼬리까지 말아가지고 여기 매물을 지금 다 잡아먹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다라는 거예요, 코스모스도. 그래서 지금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시가총액이 8조, 물론 가볍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코스모스가 굉장히 근본이 있는 코인이고 또 여러가지 기술력이 있는 코인이고 일을 또 많이 합니다, 코스모스 코인이. 보시면은 1월 중순에 또 메인넷에 출시하는 코스모스 허브로 한 에브모스라는 게 또 출시를 하는데, 이 에브모스는 각 사용자가 프로토콜에서 사용한 가스비와 프로토콜 가중치에 따라서 에어드랍을 차등 지급을 하겠다. 그래서 이 대상은 에이브, 유니스왑, 스시스왑, 컴파운드, 커브 요런 이제 코인들이랑 연동을 해가지고 유동성 채굴에 참여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코스모스 기반 디파이 P스테이크가 1000만 달러 투자 유치를 했다. 물론 11월달 뉴스지만은 이런 식으로 디파이까지 연계돼서 코스모스를 플랫폼으로 이용하는 여러 시스템이 디파이도 있고 여러가지 기반으로 코스모스 쪽에 충분히 더 생태계 확장을 할 수 있다라는 발전 기대감 때문에 코스모스도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코스모스 기반 프라이버시 솔루션 페넘브라 요것도 475만 달러 유치를 하고, 그러니까 폴리곤이나 코스모스나 이런 기술력 있는 플랫폼들은 생태계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그 가치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코스모스도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거죠. 왜냐면은 비트코인이 여기서 강하게 상승세를 지켜주고 연초 랠리를 이제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 알트코인 시장도 같이 동반 상승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좀 힘이 세고 단기간에 좀 크게 먹을 수 있는 알트코인들을 순환매를 또 돌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비트가 상승을 줬을 때 강하게 빨간불을 보여주는 코인들 위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베이직 어텐션도 잘 올라가고 있죠. 골렘도 바닥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 올리고 조금 눌렸지만은 여기서 이를 바닥에서 장대 한번 터져준다는 것 자체가 좋은 시그널이에요. 지금 플레이뎁 같은 경우에도 한번 올려뒀다가 제대로 다시 한번 상승을 줄 수 있는 자리고, 뭐 크립토닷컴 체인도 마찬가지 원바닥 투바닥 다지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겠다. 그리고 샌드박스도 마찬가지죠. 뭐 샌드박스 야 워낙 지금 인정받는 게임 플랫폼이기 때문에 내년이 더 기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알트코인 상승이 조금 나와주고 있고 증시 상황에서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카카오 게임즈도 일봉상 보시면 올려주고
지금 지지받다가 충분히 다시 한번 재차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겠죠. 보시면 위메이드도 갤럭시 토네이도 온 위믹스 요거 이제 글로벌로 출시를 했죠. 이제 아예 위믹스 갖다 붙이고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자원이 고갈된 지구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행성을 탐험하고 마치 일론 머스크 같네요. 발전시키는 스토리의 캐주얼 게임이다. 그래서 요거를 174개국의 구글 플레이로 출시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게임에서 심볼을 모으면 이 심볼에 따라서 획득한 루비량, 그러니까 요런 걸 또 위믹스로 교환해서 또 돈으로 바꾼다든지 요런 게 또 가능하겠죠. 위믹스 생태계에서.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일일 확진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사망자 수는 감소를 하고 있다. 그래서 백신 접종자의 경우 오미크론이 덜 위험할 수 있다. 요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미국 SEC에서 지금 NFT를 주시하고 있다. 현물 ETF 승인은 서두르지를 않는다. 요렇게 얘기를 나왔는데 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암호화폐 플랫폼이 SEC에 등록하기를 원한다. 이 조건은 현물 ETF 승인을 위해 필요한 절차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NFT 관련해서 플랫폼들을 SEC에 등록을 한 다음에 미국 현물 ETF를 승인을 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현물 ETF 승인을 위해 필요한 절차니까 일단 NFT 먼저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이죠. 자, 비트코인 중간 체크. 이거 안 떨어지고 있네요. 계속해서 이 자리 유지해주던지 더 올려 쳐주던지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2021년에 레딧에서 가장 주목받은 토픽은 암호화폐라는 거죠. 뭐 게임이고 스포츠고 이게 아니라 암호화폐가 가장 뜨거운 화두였다. 도지코인이랑 암호화폐가 가장 주목을 받은 토픽이었다. 뭐 게임, 스포츠, 결혼을 제치고 가장 많이 본 주제로 선정이 됐다라는 건데 이 레딧이 뭔지 잠깐 알아보면 이 서방 인터넷 커뮤니티의 양대 산맥격 사이트고,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뭐 오늘의 유머나 DC 인사이드 갤러리랑 같은 그 게시판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지금 게임스탑 사태까지 만들어냈을 정도로 영향력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거든요. 근데 여기서 올해의 토픽으로 암호화폐가 선정이 됐다. 자, 그리고 캐나다 백만장자 케빈 오리어리가 암호화폐 투자 비중을 20%까지 늘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정이 명확해지면 포트폴리오 내 투자 비중을 최대 20%까지 늘리겠다. 그래서 지금 일단 10%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 10%를 더 늘리겠다라는 거죠. 규제가 명확을 해지면.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CEO가 비트코인은 장기 투자용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10% 떨어졌다 그래서 조정으로 보지 않는다. 매집 기회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마이클 소넨샤인 CEO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웹 3.0 시대 2022년 시장을 예측을 10가지를 했는데 잠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웹 3.0은 개인화, 지능화, 탈중앙화되는 차세대 인터넷이다.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대형 플랫폼이 개인정보, 데이터에 대한 권한과 거기서 발생하는 가치를 독점했다라고 하면은 웹 3.0은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이고, 골드만삭스에서는 블록체인은 중앙기관에서 독립된 상태에서 가상의 대상을 독특하게 식별해낼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중앙기관의 통제를 제거하고 웹 입점형 기업과 사업의 모델에 타격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21년에 비트코인이 70% 가까운 가격 상승이 나왔고,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가 등장해서 150억 달러가 돌파를 했고, NFT가 나오고 여러가지 새로운 전환점이 나왔기 때문에 22년에는 그게 더 가속화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1년에 요 정도 해놓으면은 22년에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더리움의 확장성이 개선이 될 것이다. 레이어 1 네트워크도 크게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바란체나 솔라나처럼 이더리움에 맞서는 새로운 레이어 1 체인들이 견인력을 얻어가지고 멀티체인 세계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제2의 솔라나, 제2의 아바란체도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레이어 1과 레이어 2 연결 기술이 발전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지식 증명 기술 채택이 가속화된다. 그래서 프라이버시 강화 앱과 신원 인증, 자금 세탁 방지가 강화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규제받는 디파이와 온체인 신원 인증 기술이 등장한다. 이용자의 신원과 디파이 월렛을 연결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디파이에서 기관의 역할이 더 커진다. 그래서 기관은 무엇보다 전통 금융 상품과 비교를 했을 때 평균 이상의 이자 수익을 내는 디파이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신원 인증을 마친 신원이 분명한 상대자와 거래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그 신원 인증 방식이, 그러니까 누구랑 거래하냐 이게 확실해지면은 더욱더 기관은 디파이 시장을 신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디파이 시장이 커짐으로 인해서 디파이 보험이 생긴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아직 불안하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디파이에다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으려고 해도 이 원금이 날아가면 어쩌나 해킹당하면 어쩌나 이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험 상품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해킹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 프로토콜이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NFT 기반 커뮤니티가 웹 입점형 기반 소셜 네트워크랑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이용자가 만들어가는 메타버스가 소셜 네트워크다, 미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각 브랜드가 메타버스 NFT 시장에 활발히 참여한다. 이거는 지금도 하고 있죠. 뭐 코카콜라나 캠벨, 돌체인가바나 얘네들이 NFT 수집품을 발행을 했고, 뭐 스테판 커리도 지금 운동화 따로 만들고 그러고 있죠. 그래서 더 많은 메타버스 마케팅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들의 돈과 소비자들이 이 메타버스 세계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웹 입점형 기업들도 웹 3.0 진입을 시도를 할 것이다. 그래서 페이스북까지 이름을 메타로 변경하고 웹 3.0 기업을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더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탈중앙화 자율조직 다오의 시대가 온다. 그래서 기존의 고용 형태나 고정 연봉을 벗어나서 한 번에 여러 프로젝트에서 일하면서 전액이나 일부를 토큰으로 받는 형태가 될 수도 있겠다. 직업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웹 2.0이 일부 기업의 독과점에 의해 주도되는 공산주의였다라면은 웹 3.0은 인터넷에 자본주의가 도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NFT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얘기를 했죠. 그리고 디파이에서도 마찬가지다. 오늘날 가장 성공적 디파이 앱은 거래소나 보험이나 웹 2.0에도 존재하는 형태지만 더 발전된 형태는 웹 2.0에서는 불가능한 기능을 실험하고 확장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쭉 이제 코인베이스에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열차가 출발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가속화될 일만 남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알렉스 크루거라는 암호화폐 분석가가 지난 4년 동안 암호화폐는 연초 효과를 항상 누려왔고 연초에 항상 이런 상승이 있었다. 2018년도에는 플러스 18%, 2019년도 플러스 7%, 2020년도 플러스 13%, 2021년도 플러스 36%까지 연초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2022년에도 연초에 상승할 확률이 높고, 더군다나 12월달 21년도 마지막 달에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으로라도 1월 달에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난 4년 동안 연초마다 7%에서 36% 범위로 상승을 했다. 팩트다. 그리고 FOMC 회의가 1월 26일에 있는데 여기서 또 긍정적인 얘기 하나만 나온다든지 현물 ETF 승인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든지 이런 게 가시화되는 뉴스가 나와도 암호화폐는 급증할 수 있다. 요런 얘기를 했습니다. 메사리에서는 이 MVRV가 저점이다. 지금 이제 MVRV 지표상 1 이하에서는 무조건 사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MVRV가 어떤 지표냐. 현재 비트코인 시가총액과 실현 시가총액의 비율을 나타낸 건데 요 위에 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고 요 밑에 게 이제 MVRV인데 항상 MVRV가 이 최저점에 근접했을 때 1 이하일 때는 여기 보시면 최저를 찍었을 때 그 이후로 비트 상승이 나왔고, 여기 보시면은 저점을 찍었을 때 비트 상승이 나왔고, 지금도 저점이기 때문에 비트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MVRV가 3이 되면은 팔라는 거죠. 이익 실현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MVRV가 3까지 올라간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10만에서 12만 달러 수준이 된다. 1억 이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MVRV가 1 이하인 경우는 강력한 매수 신호고 3에서 이익 실현을 해라. MVRV 1 이하에서는 신장을 팔아서라도 비트코인을 사라고 강력히 권고를 했다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1.76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비트코인 가격대는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역대급의 인플레이션이 이제 찾아왔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풀어제낀 돈, 그러니까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경제위기 사태부터 최근에 코로스 바이러스 사태까지 겪으면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돈을 풀어놨기 때문에 풀려진 자금이 계속적으로 현물자산, 부동산이나 자동차라든가 뭐 짜장면 값도 마찬가지, 택시비라든지 여러 재화의 가격을 동반 상승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도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봤을 때 최근에 이제 저점 라인을 한 번도 깨고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 최근 패턴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상승이 터질 수도 있어요. 이 구간에서 이런 식의 패턴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전고를 뚫으면은 추진력이 엄청 나거든요. 전고를 뚫으면.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알트 상황을 좀 체크를 해보면은, 일단 거래량은 또 오늘은 스와이프가 1등으로 치고 나왔습니다. 이제 스와이프가 리브랜딩 돼서 솔라? 요런 코인으로 이제 이름을 바꾼다.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자녀 지분을 인수해간다는 호재로 인해서, 바닥에서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스와이프는 시가총액 4,800억대인데, 일단은 단발성 호재인지 이 구간을 좀 지켜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건지는 좀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이겠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이 메타버스 대장주 샌드박스도 비트 상승에 따라서 지금 반등이 잘 나와줬고,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하죠, 모습 자체가. 여기에서 산을 그리고 원래 이제 좀 강하게 이렇게 전고를 뚫어줬어야 되는데 전고를 못 뚫고 한 번 더 쉬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니어 프로토콜은. 그리고 일단 폴리곤도 강하게 세워줬고 이제 이더리움도 강하게 세워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 구간에서 대표 주자로 이제 샌드박스를 보게 된다면은 여기서 쭉 눌려줬던 구간 자체가 여기까지 안 눌린 것만으로도 좀 좋은 시그널이에요. 왜냐면 올렸던 거 다 내리게 되면은 그 다음 상승에서 추가 하락을 맞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올려준다 해도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올려준 거에 절반짜리는 좀 지지를 어느 정도 해주고 재차 상승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전고 돌파 패턴이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안 깨고 요 중간 부분에서 차트를 좀 확대를 해보게 되면은 저점에서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붙어주고 여기서 쭉 이렇게 V자로 반등을 주려는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코인들도 다 마찬가지죠. 지금 보시면은 뭐 오늘 강세를 보여주는 코인들 대부분이 좋은 패턴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 자체가 여기서 올려주고 여기 다시 오면은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올려줘도 절반짜리 바로 강하게 못 들어주면은 이렇게 추가 하락이 나오는 그림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코인들이 찍었던 부분에서 강하게 올려주고 여기 절반짜리를 지지해주고 다시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이 전고를 뚫어줘야 됩니다. 뚫어주고 살짝 조정받더라도 이런 식의 상승을 그려가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는 것 자체는 좀 좋은 시그널인 건 맞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비트의 움직임이 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겠지만은 이제 아까 신나게 올려치고 이 구간에서 바로 떨어지는 모습은 아니죠. 바로는 안 떨어지고 있고 좀 더 이제 지지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좀 추가적인 상승도 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어쨌든 옵션 만기일 31일자 맥스페인 구간은 47K이기 때문에 오늘 밤 자정까지의 움직임하고 미국 시간대로도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올려치고 뭐 내리고 올리고를 반복을 하면서 결국에는 47K 부근으로 또 수렴을 하면서 올리고 뭐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47K 부근에서 31일이 마무리가 되고 그 이후에 올려치는 움직임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어쨌거나 지금의 움직임 상당히 좀 반가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일요일까지가 딱 1월 2일이거든요. 1월 2일까지의 또 주봉 마감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다음 주에 방향성이 결정이 되겠는데, 이 주봉 자체를 아래 꼬리를 최대한 달면서 위로 올려 쳐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 아래 꼬리가 길면 길수록 좋은 거고, 그랬을 때 다음 주에 좀 돌파 나오는 양봉들을 우리가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상승이 쭉 나올 때 7주간의 상승이 나왔고 1, 2, 3, 4, 5, 6, 7주간의 상승이 나왔죠. 그러니까 약 한 달 반 정도의 상승 랠리가 있었기 때문에 1월부터 2월 초중반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한번 상승장을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패턴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중국에서 미국으로 완전한 손바뀜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기 때문에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티셨던 분들, 저를 비롯한 이제 우리 코인 타임즈 구독자 분들에게도 반드시 돈 복사하는 구간은 찾아오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좀만 더 힘내시고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여러분들. 이 비트코인이 단순히 개별 종목의 차트였으면은 이렇게 쌍구를 그리고 내려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단순한 개별 종목이 아니죠. 주식도 아니고 개별 코인도 아니고 이 블록체인 시장을 이끌고 가는 시가총액 1080조짜리입니다. 1080조. 모든 암호화폐의 대장이고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이고 시발점이고, 모든 웹 3.0 디파이, 탈중앙화 인터넷, 탈중앙화 금융, 탈중앙화 게임, 플레이 투 언부터 해서 메타버스까지 아우르는 시대를 바꿔버릴 수 있는 테마의 중심에 있는 대마불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쉽게 죽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클 세일러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일론 머스크라든지 그레이스케일 펀드라든지 미국 코인베이스라든지 미국 세력들이라든지 이거를 괜히 여기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겠죠. 바보가 아닌데.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1등 나라고 자본력으로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나라고 전 지구 운전대를 잡고 있는 나라입니다. 거기서 비트코인을 가져가고 비트코인의 핸들을 잡는다라는 것은 똥차가 가고 벤츠 온다라는 말이 있듯이 중국이 가고 미국이 온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호재라는 거죠. 그런 구간에서 우리가 털려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일단 지금까지 버티신 분들은 먹을 자격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발빠른 정보들 계속 공급해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상승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순환매를 돌리면서 이런 식으로 에이브도 제가 51% 수익, 폴리곤, 샌드박스, 온버프 4,700만원 수익, 이 정도로 폭발적으로 수익을 내드리기 때문에 제가 항상 전화번호 있죠, 여러분들. 여기에 성함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보 다 제공을 해드리니까 이제 다가올 상승장에서는 머뭇거리실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상승 사이클 자체가 내년 상반기까지, 그리고 4월달에 미국이 금리 인상할 때까지가 최대 그 기회일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무조건 수익을 보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트코인을 대차 대조표에 추가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불가리아도 20만 개, 엘살바도르 1,300개, 영국 정부가 46,000개, 핀란드 1,900개.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대차 대조표에 추가를 한다는 거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어 간다라는 거고, 더 많은 기업들과 투자자들이 이 블록체인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겠죠. 돈이 흘러 들어오는 곳으로 가야 돈을 버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실시간으로 제가 아는 모든 매매 노하우를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성함 많이 남겨주시고 정보 받아 가십시오, 여러분들. 제 능력이 되는 한 모든 도움을 드릴 겁니다. 고급 정보들 계속 공급을 해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가시죠, 여러분들. 오늘도 부족한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2021년 얼마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정말로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항상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